전기박사 땡추 김종선 기술사입니다. 295차 땡추 리포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부님들께서 전기요금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놀드 회원님께서 답변을 또 잘 해주셨어요. 많은 회원들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용 주택,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요금이 300kWh가 넘어갈 경우에는 누진제가 적용이 돼요. 누진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300kWh를 사용했을 때 요금이 5만원이 나왔다. 자, 이건 예입니다. 자, 5만원이 나왔다 그러면 600kWh를 사용했을 경우에 이게 10만원이 나오느냐. 자,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이거에 몇 배 되는 거의 20만원 돈 되는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는 요금이 나온다. 이것을 우리는 지금 한전에서 적용하는 것이 누진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진제. 자, 그러면 이 누진제는 왜 적용할까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많이 사용할 때 모든 가정집이 아니면 모든 회사가 덥다고 에어컨을 켜게 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발전량이 부족하게 되겠죠. 그 부족한 발전량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런 누진제 또는 산업용에는 임금 피크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대한 전기요금을 제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주부님들께서는 이런 것들을 알리가 잘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요금이 나오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요금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컨도 제대로 못 켜는데 그래도 거의 900kW, 1000kW를 쓴다.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고 이렇게 답변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먼저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기요금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내용. 그래서 내가 전기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전기가 더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가구가 또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걸 시험을 할 때는 자기 집에 메인 차단기가 있어요. 아파트는 누진세가 적용을 안 받으니까 이거는 일반 주택용이라고 봤을 때 메인 차단기가 불량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단 후에 계량기가 돌아가고 차단 후에도 미세하거나 아니면 좀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면 차단기 그 계량기가 불량이겠죠. 또는 자기 집에 말고 이 전기가 타로 이렇게 전기를 점프해서 쓰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해요. 자, 그거 외에 또 자,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됐으면 무전 차단기가 무전으로 해가지고 동작되는 사례가 있었는지. 근데 우리 여기 회원님께서는 무전 차단기가 동작된 사례가 없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그것도는 아니죠. 하지만 점검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계량기 자체 고장. 한전 또는 관리 주체에 물어봐서 이 계량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차단기를 껐는데도 돌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대기전력 과다 소비가 되고 있는지. 셋톱박스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켜져 있어도 그 셋톱박스 안에서 부하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거 관련해서 뭐 컴퓨터도 있겠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 블랙박스 있죠. 블랙박스 같은 게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이 배터리가 소모되거든요. 소모.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전원을 켜지 않고 사용 안 했는데도 내부에 전원을 사용한다. 그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은 전력기기들이 사용하고 있을 때 지금 같은 에어컨, 뭐 온수기, 세탁기, 건조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박사 회원들께서 답변 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컴퓨터라는 우리 전기박사 회원님께서 전기 계량기를 교체하세요. 자, 이것은 이 컴퓨터 회원님께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하고 나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포에버 제로, 우리 회원님께서 메인 차단기 내리고 순차적으로 차단기를 투입하면서 계량기량을 확인해 보라. 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렇게 확인해서 많이 돌고 있는 것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그게 과다하게 흐르고 있는지 누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놀도 회원께서는 메인 차단기를 내리고 일단 봉인을 해놓고 지켜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가정집에 지금 그 냉장고 같은 경우에 냉장고에 냉장 그 식품을 다 넣어놨는데 이걸 봉인해 놓고 그걸 확인하겠다고 하면 냉장고 안에 이 제품들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봉인은 하지 않고 차단기를 내리고 돌고 있는지 계량기가 돌고 있는지 차단했는데 돌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거 확인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오산투 주장 회원님께서는 보통 가정집에서는 300에서 400kWh를 씁니다. 맞아요. 쓰는데 지금 이분께서는 보통 한 400에서 450kWh를 사용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사용하면 에어컨 사용 시는 거의 900에서 1000kWh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에어컨을 거의 한 여름철에 30일 동안에 거의 400, 500을 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집 같은 경우는 우리 주부님들의 에어컨이 보통 한 2kW 정도 되거든요. 2kW 정도 되는데 이것이 하루 8시간 곱하기 30일을 사용한다면 28에 16 곱하기 하면 이렇게 사용하면 보통 한 450 정도 나와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에어컨을 줄이든가 뭔가 해결을 해야 될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긴 하죠. 날씨는 더운데 에어컨을 더 많이 틀으면 누진세라 요금은 많이 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900 정도 가면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거의 한 40만 원 이상의 요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왜?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300에 5만 원 나왔다 그러면 그거의 3배면 15만 원이 되는데 40만 원을 낸다는 건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요금을 조정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제도도 만들어져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나중에 좀 많이 냈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대책은 가정집의 이 누진 요금은 300kWh를 넘어가면 누진 요금이 적용이 돼서 급격한 금액이 상승된다. 따라서 전기 전문가, 전기 기사분을 요청하여 정밀 점검을 받으시고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이면 전기요금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모르고 전기요금을 과다하게 내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나온 거 보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300kW일 때 지금 요금체가 좀 틀려졌는지 모르지만 거의 4만 원, 5만 원이었어요. 여기서 150kW를 더 사용했는데 7만 5천 원이 돼야 되는데 거의 11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50, 70을 더 사용했는데 70만 더 사용했는데 거의 15만 원이 나왔어요, 15만 원. 자, 그래서 2024년 작년도에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분석해서 450kWh를 초과하는 가구를 분석을 해보니까 2,500만 가구 중에서 1,200만 가구, 이것이 약 한 40% 정도 되는데 이 누진제 요금을 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써야 될 건 써고 최근에 와서 냉장고라든가 냉장고 말고 에어컨 안 쓸 수 있나요? 날씨는 점점 더워지는데. 그리고 또 요리할 때 쓰는 거 그런 것도 다 굉장히 용량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금은 예전에 비해서 예전엔 300kWh 이하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 대응 방안을 사실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거는 우리나라 전기인이라면 누구나 다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에너지 이 소비 시간의 패턴을 분산을 시켜줘야 된다.
안 시켜주면 왜요? 전력 발전량이 모자리면 블랙아웃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분산을 시키는 방법은 최근에 IoT를 통해서 이 요금을 사용하는 시간대를 분산을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것들은 AI를 사용해서 다른 데서 지금 요금이 전력 사용을 많이 하고 있네, 다른 가정에서. 그럼 나는 그 요금을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대를 내가 세탁기를 돌린다든가 뭐 다른 집안 일을 하면서 그때 사용하는 요금제 추진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요금을 낮게 책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시간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전력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분산시켜 주는 것도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시행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고효율 가전을 도입하는 거, 에어컨이라든가 전열기 이런 효율을 낮춰서 전력량을 줄여줄 수 있게끔 계속 주기적으로 정부가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 이제 누진제 완화 정책 이런 것도 공공기관이라 그러면 뭐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지만 요구를 해서 이런 누진 요금을 많이 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뭐 주부님들이나 뭐 가정집 지금 1200만 가구, 2500만 가구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죄가 있어요? 권리가 있잖아요. 나도 시원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시원하고 싶은데 시원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 비싼 요금을 내면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런 얘기는 그렇지만 이런 거와 더불어 앞으로는 기온은 점점 더 올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북극이 높고 기온이 올라가니까 탄소 이런 것 때문에 햇빛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북극의 빙하가 높고, 이렇게 되면 지금 그 몰디브 같은 데는 여러분 몰디브에 보면 그 대통령인가 총통인가 나와가지고 자기 그 도시가 물에 잠기는 거, 물속에 바닷속에 들어가서 인터뷰하는 거 여러분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물에 잠기고 있다. 향후 100년이 지나가면 물이 빙하가 녹아서 물의 상승이 1m 이상이 된다고 해요. 100년이 지나가서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이 물에 잠길 수도 있다. 어떤 지정학적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HMM 그 지역을 부산으로 옮긴다 그랬죠. 옛날에 1차 산업혁명 때 그 무역을 하던 데가 네덜란드 그쪽 비단, 실크 하던 그런 거 2차, 3차에 오면서 지금 그 어디죠? 그 해적들 많은데 그쪽으로 지금 항만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빙하가 녹으면 지금 빙하가 있는 이 러시아 이쪽 지역에 빙하가 녹으면 이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 이쪽 연해 있는 쪽 항만 통해서 북극 항로가 점점 활발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북극 항로가 연결이 되면 저 우리나라가 있고 일본이 있고 그 항로가 있으면 와가지고 우리나라 이쪽 지방에서 무역을 기름을 넣고 하려면 어디가 정박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시대가 열리면 빙하가 녹고 북극 항로에 활발한 되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핵심 극이 된다고, 핵심 무역의 중심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와서 더 나아가서는 이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면 우리나라도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발판의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뭐 기온 얘기하다가 이런 것까지 왔는데,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주부님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그래도 좀 우리나라 에너지를 아낀다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주고,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자기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우리나라 안전을 담당하는 전기기사분들께 연락을 해서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결과적으로는 더 이익이다. 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